현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돈 빼먹기 의혹 이것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쉼터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안성 상중리에 있는 등기부 등본상으로 보면은 2012년에 건축된 건물과 토지 그것인데 그 대지는 242평 800제곱미터 주택은 약 59평 195.98제곱미터 바로 이 부동산 물건입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윤미향 씨가 2013년 8월에 7억 5천만 원에 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2020년 4월 23일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56% 가격. 처음 산 것을 100%로 잡으면 이것이 한겨레 신문에서 2020년 5월 16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싸게 판 이유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6월경에 그 지역에 수목장이라고 하는 나무에 화장한 그것을 뿌려주는 그런 식의 수목장 그리고 화장터 이런 설립 계획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안 팔리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윤미향 씨 측 그러니까 정의원에서 매각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겠다. 그래서 그 쉼터를 세미나실 또는 연구실로 쓰기로 했다. 이것이 다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그랬다가 2019년 6월경에 다시 매각에 나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목장 설립 계획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2019년 5월 24일에 수목장 사업은 안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도 보도된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이 한겨레 기사 5월 16일 기사는 정 의원 측하고 전화통화까지 해가면서 그 정 의원에서 설명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아주 길고 긴 기사를 내보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문제가 좀 있죠. 화장터 이야기가 나와서 화장터가 생긴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2019년 5월 24일에는 화장터가 설립 안 된다 하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매각 안 하겠다고 했던 정 의원 측에서 그 직후 2019년 6월경에 안성시 중앙로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4억 5천만 원에 내놨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격을 협의해서 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 23일 그 공인중개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4억 2천에 매각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4억 5천에 내놨다가 4억 2천에 판 것이죠. 56% 싸게 팔았다. 할 수 없이 화장터 때문에 값이 떨어져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겨레 기사는 오보이거나
아니면 가짜뉴스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이 의혹,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돈 빼먹기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좀 궁금하죠. 처음에 이 부동산 물건을 샀을 때보다 결국은 한 반값 정도에 팔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먼저 이 의혹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당선자 그가 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1일까지 정대협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것의 그 준말이죠. 그 다음에 2018년 7월 11일부터는 정의연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입니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결국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뭐가 됐든 계속 그 대표는 윤미향 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현재는 이것을 정의연 이렇게 부르는데, 정의연은 결국은 과거에 쭉 있던, 좀 더 오래전부터 있던 정대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 2015년 정도 그 이후에 생긴 정의기억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만든 정의기억연대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름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것은 알아두기로 하죠.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은 윤미향 씨의 남편입니다. 그는 김삼석이라고 해서 현재 수원시민신문의 대표고 55세, 이석기 씨하고는 한국외국어대 동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 세 번째 등장인물, 그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이번 그 안성 지역구 당선자입니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고 2013년 그 당시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안성신문의 대표 그랬고 해당 부동산을 윤미향 씨에게 중개한 인물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안성신문 그리고 수원시민신문 양쪽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 네 번째, 김운근 금호 스틸하우스의 대표. 그는 그 안성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이 회사 내에서 소개하는 그것을 보면은 현재 60세 정도 됐고 전남대학교 법학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2013년 당시에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의 쉼터, 이것을 건축한 사람이다. 이것이 역시 안성신문 또 수원시민신문의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운근 씨의 처, 이제 성만 나와 있는데 한 씨라고 합니다. 그는 2013년에 윤미향 씨에게 이 부동산을 판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등장인물 5명,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6일에 정의연의 관계자가 한겨레 신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들의 주장, 그것은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 부분입니다. 현재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하루 뒤에 이것을 팔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는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안성 쉼터가 너무 멀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양시설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거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참 이상한 변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 이 쉼터를 마련할 때, 그러니까 2013년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할머니였다. 그때는 펄펄한 젊은이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시 2013년 그 처음부터 안성 쉼터는 너무나 멀었다. 그것도 산속에 있었다. 왜 2013년에는 괜찮았던 것이 그들 말대로 2016년이 되니까 괜찮지 않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왜 장소가 서울에서 안성 산속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의문은 제기되었었죠. 그런데 거기에 답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그 부동산 팔려고 내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쉼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했다.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겠죠. 2016년 하반기부터 쉼터 사업 중단 결정을 하고 그 부동산 물건을 팔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쉼터와 관련한 기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두기로 합시다.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2018년 7월 11일에 정의기억재단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정의연의 윤미향 대표로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이 2020년 5월 16일 정의연의 그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 7월부터 사업 운영이 매우 저조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윤미향 대표는 그게 시민단체라고 할 것인데 사업이 저조해지니까 M&A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 그 사업이 돈 버는 사업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몇몇 기초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물건 자체가 되겠죠. 이건 부동산, 그러니까 안성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쉼터라고 하는 것의 내력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2007년 4월에 김운근 씨 건축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처 한 씨라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땅을 3,525만 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사놓고 그 이후 5년 7개월간 집을 안 지었습니다. 그냥 뒀죠. 이것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30일 현대중공업 당시 사장이 이재성 씨인데 그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 요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 건립 비용으로 10억 원을 기부한다 하는 것을 발표했고 이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단 이 돈은 누구에게 주라 이렇게 지정기탁을 한 것이죠. 그 지정기탁을 해서 받는 상대가 누구였나 하면은 정대협의 가칭으로 치유와 평화의 집 거기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 그때 정대협의 대표는 윤미향 씨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2012년 8월 30일 그날 나온 뉴스이죠. 그리고 나서 2007년 4월에 땅을 사서 5년 7개월간 집을 안 짓고 있던 그 김운근의 저 한 씨는 2012년 11월에 집을 짓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집은 김운근 씨가 지었고 자기 회사의 그 스틸하우스로 지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최초로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에 기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10월에 집이 다 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스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데 40일에서 5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김운근 씨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또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연결고리가 좀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2012년 11월에 집을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때 전부 들어간 돈은 얼마인가? 원가는 얼마일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죠.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그 당시 땅값이 평당 45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쉼터의 땅값은 1억 8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의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김운근 씨가 안성자치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스틸하우스 평당 건축비가 가장 비쌀 때 최고가가 평당 400만 원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 쉼터가 59평이었고 그러면 건축비는 2억 3,600만 원이다. 따라서 그 당시 총액이 3억 5천만 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앙일보의 계산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죠. 물론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익 남길 것 다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 2012년 11월 당시 가격은 3억 5천만 원 정도 잡아도 되겠죠. 그런데 윤미향 씨는 2013년 8월에 이 한 씨로부터 결국은 김운근 씨 부부 명의는 한 씨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사들입니다.
같은 정 의원이 2020년 5월 16일에 그 설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쉼터 건물은 신축이고 그것을 매입한 것은 그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서 시세대로 구입했다. 일단은 이 건물을 2013년 8월에 신축 건물로서 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이제 가격을 한번 실거래가로 샀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같은 안성 금광면의 2층 주택 연 면적이 약 340평. 지금 이건 부동산보다 크죠. 건축은 2009년에 했고 이것이 3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340평. 현재 이 집은 그보다 평수가 적죠. 그 다음에 2014년 4월 안성 상중리, 이것은 뭐 같은 동네죠. 1층 벽돌집인데 대지 면적은 255평, 그리고 2011년에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2억 원에 팔렸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규민 씨가 그 아는 사람이 중개를 해준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좋은 조건으로 사게 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산 것이 3억 5천 정도면 되는 부동산을 7억 5천에 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세대로 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따라서 정 의원은 속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허위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7억 5천은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견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등장인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참 특이했습니다. 이것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자, 그가 2020년 5월 17일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한 답변이 이겁니다. 김운근 대표 본인이 가격을 매겼다. 파는 사람 마음 아니냐. 이거 보면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 말인데,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좀 조심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배째라.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는 어떤 그런 심정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 사람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판 김운근 씨, 뭐 건축주이기도 하고, 그가 2020년 5월 16일 중앙일보와 통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지은 집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벽돌을 써서 열심히 지었다. 원래는 8억이나 9억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미향 씨가 이거 산 다음에 인테리어 1억 들여서 했다고 하죠. 만약에 9억이면 인테리어 1억 보태면 기부금 10억, 몽땅 다 먹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고로 좋은 벽돌을 써서 만든 게 이 쉼터다.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은 집인데
그 다음 2013년 8월까지 그냥 새 집으로 뒀다가 팔았다 이랬죠. 그런데 기부받아서 기부금으로 교육장으로 쓰겠다. 위안부 할머니들 그 쉼터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쉼터 내용이 거기가 숙소가 아닙니다. 윤미향 씨 말로는 숙소는 다른데 지금 경기도 다른데 있는 거기를 쓰고 안성은 교육장으로 쓰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교육장 쓰는데 이렇게 최고로 좋은 벽돌 필요 없죠. 그러면 윤미향 씨는 왜 이렇게 호사스러운 비용이 많이 든 그런 것을 샀는가? 원래 남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윤미향 씨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바로 범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운근 씨가 내가 살려고 지었다 그랬는데 그 집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이 2012년 11월이었죠. 그런데 2013년 8월 현재까지도 그 안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로 판 것이죠. 쓰다가 판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의문이 있는데 이 집에는 부엌이 3개나 있다고 하죠. 자기가 살려고 한 가정집에 부엌이 왜 3개나 있었을까? 펜션이라면 몰라도 이제 이렇게도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미향 씨가 이 부동산을 산 것이 2013년 8월이죠. 그런데 쉼터 개소식, 개업식 이것은 몇 달 후인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뉴스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 이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더 들였다.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을 산 다음에 인테리어를 1억 원어치를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호사스럽게 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주택이 스틸하우스, 스틸이라는 것은 금속을 가리키죠. 일반 하우스가 아닙니다. 이 스틸하우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27일 자치 안성신문에서 소개한 그 내용을 보기로 하죠. 내내 김운근 씨로부터 나온 자료다 하는 겁니다. 스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KSD 3854의 스틸 스터드라고 부르는 냉간 성형 강재로 강재 재료할 때 집의 뼈대인 기둥과 보, 바닥, 벽체, 지붕 등을 구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집의 뼈대를 먼저 만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는 부재들을 하나하나 스크루로 접합을 하고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그 집을 쓸 사람 그 취향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를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앞에 그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은 이 인테리어 공사도 역시 김운근 씨가 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러시아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집을 사면은 안에 들어가면 뭐 문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거 다 쓸 사람이 집 따로 그 안에 있는 것도 따로 사서 넣어야 된다. 꼭 그런 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이것을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2013년 8월 이후에 했다. 8월에 이 쉼터로 계약을 다 하고 그 쉼터로 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은근 씨가 5월 16일에 한 이야기는 사실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집을 다 지었고 자기네가 쓰려고 했으면 그때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야 했겠죠. 스틸하우스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음에는 너무 싸게 팔았다. 그 부분도 살펴보기로 하죠. 2020년 5월 16일 정의연에서는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00%라고 한다면은 그 56% 가격에 판 것에 대해서 순순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명을 달아 놓았는데 그 해명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정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4억 2천에 팔았다.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이죠. 집이 2012년 11월에 지어서 2013년에 8월에 신축 건물을 샀지만 2020년 4월 23일에 팔 때는 집이 많이 낡아서 값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다. 스틸하우스다 하는 것이죠. 2012년 4월 27일 자치안성신문이 소개한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스틸하우스는 100년을 살 수 있는 집이다.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다른 재해에도 가장 안전한 집이 스틸하우스다. 한번 지으면 특별한 유지나 보수도 없이 100년 동안 살 수 있다. 실제 건축 기간도 40일에서 5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신건지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9년 전에 건축했는데 새 집하고 똑같다. 전혀 녹이 슬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혀 소음도 들리지 않고 화재에도 안전하다. 바로 이 100년 동안 끄떡없는 집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설명자료에서 집이 헐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싸게 팔았다. 한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스틸하우스의 그 설명이 맞지 않거나 스틸하우스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한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했다. 그 1억짜리 인테리어가 낡아서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는가?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스틸하우스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스틸하우스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살 때 자꾸 7억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억 5천에다가 인테리어 1억까지 포함을 해서 8억 5천에 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4억 2천에 판 것은 너무 싸게 판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살 때부터 웃돈을 얹어주고 산 것이고, 참 이상하게 산 것이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비로소 제값 받고 판 거다, 이렇게 본다 하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어떻든 이번에 이 돈 빼먹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부동산에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렇겠죠. 그 공공 목적으로 쓰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비싼 자재를 쓴 그런 집을 필요로 했을까? 개인이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인은 지자체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누가 중개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샀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 원본에 지금 밝혀진 그 설명 자료에서 밝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보도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충 골격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서 더 찾아보면 이번 의혹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